자, this is 김국어 speaking. 자, 오늘은요, 2025년 수능특강 문학 고전산문 10번 작자미상 삼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요, 인터넷 찾아보든지, 여러분 강의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이 전체 내용을 잘 다뤄주는 부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 원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전문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최대한 많이 좀 자세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상을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수능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 영상 반드시 여러분 좀 보시고요. 중심적인 내용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일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는데요. 저기 3번부터 먼저 보세요. 3번 보시면은 요거 이제 부분 문제입니다. 그죠? 부분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미음 있죠. 요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문제를 부분적으로 이제 그 부분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 묻는 문제는 1번은 내용이 이게 전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 일치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문제를 읽으시면서 풀어주셔야 되고 다이어그램을 풀어주셔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4번은 적용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상 3번, 1번, 2번, 4번 순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요. 2번은요. 앞뒤에 어떤 줄거리들 다 얘기를 해놔요. 그래서 앞뒤에 여러분 문맥, 맥락을 여러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번, 4번 안에 있는 그 보기 지문을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작품을 감상을 해주셔야지 맥락을 여러분이 캐치를 해가면서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 항상 선생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번에 네 문제인데 2, 4, 8 해가지고 8분 만에 여러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자미상 삼성기 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기라 하면 삼선, 그러니까 세 명의 신선이에요. 세 명의 신선 이야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신선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신선처럼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세태 소설입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영웅 소설, 애정 소설, 가정 소설 이런 이제 아주 이제 전형적인 이런 얘기에서 좀 벗어나죠. 세태 그때 당시에 어떤 세태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태 소설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 그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런 얘기를 조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평양을 좀 중심으로 기생 얘기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여기 나오는 삼성기 외에 이춘풍전 이런 것들이 이제 평양 그리고 기생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어떤 사회상을 볼 수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요, 이 양반 어떤 체계가 이제 좀 무너지면서 신분제가 동요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상업이 부흥하고 이런 이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기생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요 와중에서 가장 이제 경제적 중심지 중에 하나의 어떤 평양, 그지? 그때 당시엔 그렇습니다. 이 평양에서 이렇게 상업 활동도 많이 일어나고 이것저것 뭐죠?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기생들도 그 유명한 기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조선 후기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좀 특징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있습니다. 자, 주인공 이름 뭐야? 까먹었다. 이춘풍이죠, 그죠? 자, 이춘풍인데 이춘풍 되게 성격이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엄청 고고한 도학자입니다. 아주 대단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지, 그지? 벼슬도 생각 안 하시고 아주 막 성품이 막 고고하고 단아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반해요, 이 사람한테.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신선 두 명이지, 그지? 요 두 명의 기생이 있습니다. 이 기생이 얘한테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얘를 꼬셔보려고 막 발광을 해요. 근데 얘는 계속 고고하게 있는 거죠. 아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얘 보면 이제 약간 선녀가 오면 좀 흔들리고요. 남자한테는 잘해줘요. 남자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남장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 자기 제자로거든요. 제자 사랑은 이제 각별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가 이제 얘를 꼬신다고 엄청 많은 이 애를 씁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맥주 한잔 할 거예요. 저녁이고 한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수능 끝나고 어른되고 이제 뭐 음주를 할 수도 있어요. 음주를 하는데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 선생님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나온 이춘풍이 술을 잘 못 먹는 술 잘 먹는지 잘 못 먹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안 먹습니다. 얘가 그지?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는 그런 고고한 도학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지, 그지? 선생님 술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얘도 한 번쯤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먹는 과정에서 이제 약간 어떤 이 얘네들하고 같이 먹는 겁니다, 그지? 같이 먹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이 신경의 변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어떤 여기 보면은 술의 어떤 이런 효과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옵니다. 조금 나오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술을 먹을 때는 술의 효과 바라지 마세요. 바라지 말고 뭐 지중진다 뭐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은 술은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아시죠? 사람 만나는 거 좀 즐겁고 이 정도로 끝내야지 막 많이 먹고 주사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술 이야기 나와요.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기 자체가 내용이 많습니다. 자, 세태소설.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 주인공입니다. 이춘풍, 이생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엄청나게 고고한 학자입니다. 도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겁나 많이 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유한 가문의 자제로 다른 세 형제는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벼슬을 해요. 근데 본인은 벼슬 거절하고 성리학, 도학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보인다. 완전히 태계 이황 선생님이죠, 그죠? 근데 이분들은 다 벼슬 하셨잖아요. 얘는 벼슬 안 하고 계속 공부만 한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거의 부처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워낙 이제 벼슬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만 하다 보니까 행색이 완전 거지골이에요. 그래서 홍제원에 있는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 똑똑하지만 완전 날라리들이에요. 홍제 활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공부는 잘하는데 싹퉁바가지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얘네들이 이 춘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 희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그치? 홍제 활량들이 온갖 욕설로 과거 성리학자들 조롱을 하면서 에이 뭐 공부해봐야 공자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면서 그걸 공부하는 어떤 이춘풍을 욕보입니다. 계속 술 막 먹여요. 얘한테 술 막 먹이고 막 붙잡고 막 욕짓거리 막 하고 막 음담 패설 날리고 막 그만큼 막 발광을 합니다. 이춘풍 들으니까 되게 얼굴 벌개지고 그래요. 술도 막 먹이고 하니까 그지. 예, 그 상태에서 막뭐 옷도 막 흐트러지고 막 이렇게 된 상태에서도 이 이춘풍은 고고한 자태를 유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어, 평양 기생인 홍도화 유지연이요. 얘는 옛날에는 기생들이요 완전 뭐 이게 수치별자 이런 게 아니고요 뭐랄까 이게 학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학식이 어느 정도 있고 예술의 조예가 어느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도 잘하고요 악기도 잘 다루고요 어느 정도 시도 잘 짓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품이 있습니다. 인품이 있으면서 이제 이 양반들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생입니다. 그래서 기생이라 해가지고 막 낮고 이런 거 아니에요. 되게 높고 좀 이렇게 어떤 품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요 뭘 하냐면은 자기 배필을 찾아요. 낭군을 찾습니다. 우리 낭군님을 찾으려고 해요. 아주 고고하고 학식 있고 딱 이춘풍이죠. 이제. 찾다가 막 여기저기 막 찾다가 이제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서 막 찾다 보니까 막 인물이 없는 거야. 아유 한심해 이러면서 넘어가는 과정에 홍제원 근처를 지나가는데 얘네들한테 조롱당하고 홍제원 활량한테 조롱당하고 있는 이춘풍을 발견해요. 근데 이춘풍이 거기서 계속 옷 뜯기고 막 술 억지로 먹고 이 상황에서도 되게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멀리서 봤을 때 이 아우라가 이제 느껴지는 거지. 와, 엄청난 고고한 도학자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겁니다. 거기 반해요. 그지? 그러면서 이 홍도화가 이춘풍을 어쨌든 거기서 구출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가 이춘풍을 한번 꼬드겨 보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기 홍제원 활량들이 얘를 어떻게 한 번을 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한 거야 이춘풍을. 그런데 이제 이 기생이 하나 와가지고 내가 얘를 한번 오늘 회전을 한번 시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봐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홍단 그런 생각 안 없는 거지. 그치? 이춘풍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지?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얘들을 구출합니다. 이춘풍 구출해요.
자, 이춘풍 구출하고 이제 이춘풍 다음날 이제 이춘풍이 이제 깨어난 거야. 깨어나니까 얘들이 이제 그 기생 두 명이 와가지고 저 이춘풍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춘풍이 어디 여자가 이렇게 된 거야.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기 이게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까 내가 너네 데리고 내가 뭘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나랑 가까이 내한테 가까워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그지? 사양합니다. 사양하는데 이 고고함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들 오히려 반합니다. 어떡하겠니? 이춘풍을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뭐 어머니 한눈에 반해잖아. 같이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뻔했냐면 얘들이요, 이 홍도와 유지연이 뭘로 변신하냐면요, 남장을 해버립니다. 홍도와는 홍영학으로, 유지원은 유봉학으로, 홍씨, 유씨 하면 이게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지? 그리고 얼굴 생기는 거 보면 좀 알겠지. 그런데 이제 약간 문학적 장치인 것 같습니다. 자, 남장을 해요. 홍영학과 유봉학으로 남장을 해가지고 이춘풍한테 가가지고 절 제자로 받아두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문화에서 가르치는 받습니다. 나름대로 이 기생의 홍도와 유지영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학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이춘풍도 얘들 학식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완전 너무 아꼈습니다. 남자를 아낀 거예요. 그지? 두 문화생을 너무 아낀 건 제자로서 아낀다 이 말입니다. 그지? 남자인 줄 알고. 그지? 그 상태에서 있고,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일을 꾸밉니다. 어떻게 일을 꾸미냐면요, 평양, 자기 고향이 평양인데 평양이 또 고향에 뭐 일도 하고 뭐 사업도 있고 해가지고 내려가고 싶은데 이 스승님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순풍을 모시고 평양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성산 밑에서 이제 그 집이 있거든요. 예전에 얘네들이 공부했던 그 집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춘풍을 모십니다. 모시고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요, 얘네들이 신선 드립을 칩니다. 여기는 신선이 살고 있는데 뭐 신선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신선 이렇게 신선이 있고 이 신선이 뭐 학식이 되게 높고 막 얘기도 하면은 참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춘풍이 신선이라 하니까 약간 이제 성리학 쪽에서 신선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솔깃합니다. 솔깃한 상태에서 얘들이 일이 딱 하고 자리를 비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홍영학이 자리를 비웁니다. 홍영학이 자리를 비울 거야. 이제 홍영학이 자리를 비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가 홍영학이 뭘로 위장을 하냐면요, 선녀로 위장을 해요. 동선이라는 선녀로 위장합니다. 그지? 방금 전에 요 있죠, 그지? 요거 됐고요. 있고 잘 비우고 요 4번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녀로 위장을 해요. 홍영학이 동선 선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여기 있죠. 선녀로 위장을 합니다. 위장을 하고 여기 채란이나 채양카는 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기생 친구들이고 얘네들이 이제 약간 몸쪽으로 도와주는 거지. 그지? 선녀. 동선 선녀다. 그지? 선녀인데 이 동선으로 위장을 하고 난 다음에 퉁소를 부릅니다. 멀리서 퉁소 삐리삐리삐리삐리 부르니까 이 무슨 신선의 소리인가 하면서 이제 이춘풍이 간 거예요. 이춘풍이 가니까 이제 탁 있는 거야. 이 동선이 탁 있는 거야.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채랑과 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종이 됐으니까 앞에서 이제 이춘풍과 그 선녀, 도홍선 사이 와리가리 해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말 전해주고요. 결국에는 이제 동선을 봅니다. 동선을 보고 얘네 둘이 술을 한잔 해요. 그지? 이춘풍이 이제 올라간 거야.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선녀니까, 그지? 신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대단한 사람이니까. 퉁수도 잘 불고 학식도 높은 신선하고 만나는 거야. 신선하고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이제 술 한잔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마음이 좀 통하는 거 자인 신선을 좋아하거든. 그런데 또 선녀니까 또 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손잡습니다. 이제 조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춘풍은 마음에 듭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얘기하는 와중에 이제 그 도홍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문화생 얘기들을 합니다. 네 밑에 저기 제자 두 명 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다 아는 방법이 있지. 걔네들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공부도 잘하고 나 정말 마음에 들고 그리고 또 얼굴도 예쁘장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모를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이 동선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좀 좋겠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자, 두 번째 만남이 이번엔 또 자리 비웁니다. 또 자리 비우고 이거 어떻게 자리 비우냐면요. 일단 동선이
동선을 만났잖아. 그 동선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유성군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유성군, 그러니까 유성군이라 하면 저기 유지현이지, 유지현, 그지? 유봉학, 그지? 유봉학이 이춘풍한테 저 잠깐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가요. 뭐 이제 고향에 뭐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요. 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홍영학이 얘도 저 고향에 일이 있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요. 아야 유성군은 뭐 책 심부름 아마 뭐 아무튼 그런 이제 저기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가지고 처음엔 얘가 이제 가수 준비를 하겠지, 그지? 선녀 준비를 하겠지. 그다음에 얘가 가고 또 손녀 준비를 해요. 손녀 준비를 해가지고 유성군이 검문고 소리를 냅니다. 그럼 이춘풍이 또 가는 거야. 또 신선인데 하면서 가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만나요. 유성군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유봉학이 그러니까 유지연을 만난 거죠, 그지? 유지연이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거기서 술 한잔 하는 거예요. 또 신선이니까 술 한잔 하는 와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춘풍이 니 적강신선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니도 신선인데, 나도 선이었고, 얘도 선이었는데, 니도 사실 신선이다. 그지? 근데 이제 적강한 거다. 그렇게 드립을 칩니다. 드립을 치니까, 우리가 이제 신선이 모였으니까 신선끼리 한번 놀아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니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막 지켜주면서, 그지? 동원성과 유성군과 함께, 술도 먹고요, 노래도 부르고요, 춤도 춥니다. 그 와중에 스킨십을 겁나 해요. 아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완전 회절시켜버린 겁니다. 이춘풍을 그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춘풍이 거의 다 넘어왔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지 원래 고고한 도학자였지만 그리고 계속 고고하긴 고고해요. 고고하긴 고고한데 이게 정절 지키면서 계속 있었잖아. 난 여자한테 남녀 실세 부동산 하겠다 하는 그 사람을 회절시켜버린 거야. 그지 스킨십을 겁나 한 겁니다. 그지 그렇게 돼버린 거지. 자, 그 와중에 얘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지금 네 밑에 제자 2명 있지. 걔네들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준풍이.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남자인데 걔가 여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래? 데리고 살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준풍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래 얘네들 남자인데도 되게 뭐 아름다운 이쁜데 여자이면 완전 이쁘겠지. 와 완전 외모 칭찬만 합니다. 아름답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니까 이제 얘네들도 기분이 좋은 거야. 얘네들 기분이 좋고 이 완전 이제 그 뭐랄까 이준풍이 자기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저기 제자로서의 자기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미안해졌나 봐.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사죄합니다. 이때까지 속인 거에 대해서 사죄를 해요. 사죄를 하고 네가 뭐 이춘풍께서 저희를 뭐 내치신다 하면은 뭐 저 꺼져 드릴게요. 하지만 저희를 제발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니까 이춘풍도 조금 많이 흔들렸잖아요. 마음이 많이 흔들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춘풍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데리고 살아야 돼. 그지? 꾸짖지만 얘네들 반성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이 두 여인을 데리고 삽니다. 그지? 너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참 여태까지 그냥 공부만 하고 그래 살락 했는데 참 어렵다. 그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네 둘이 데리고 저기 때 가면은 서울로 돌아가면은 우리 아우들도 뭐야 이 이미지도 많이 이제 나락갈 끼고 그지? 그렇다 해가지고 너네들을 저기 기생들인데 너네들을 그냥 집안에만 가다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도 안 나눠주고 있으면 너네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 선비로서의 내가 뭐 이 정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비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보여.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데리고 같이 삽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네, 이게 전반부 얘기입니다. 되게 길죠. 근데 되게 긴 게 뒤에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읽어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춘풍이, 자, 이 둘이랑 같이 살지. 같이 사니까, 몇 년 되니까 완전 이제 막, 학식도 좋지만은, 고고하지만은, 뭐 노래도 잘 부르고, 음악도 잘 다루고, 되게 이제, 이 조예가, 음악이나 어떤 예술의 조예가 깊어집니다. 겁나 깊어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기생들이 이춘풍을 다 따라요. 다 따라서, 우리 그 조선 제일의 어떤 교방이 대장이 돼주세요 라고 해요. 이춘풍 그래라 해요. 그래라 하는데 교방을 되게
경영을 잘해요. 어떻게 경영을 잘하냐면 보통 이제 교방이라고 하면 이제 이 기생들이 있는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술판도 막 벌어지고 이제 방탕할 수가 있는데 이 이춘풍이 오니까 이춘풍 고고하잖아. 고고한 학자잖아요. 그게 되다 보니까 이 교방이 절도가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부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해져요. 평양에 이춘풍이 운영하는 교방은 완전 조선 제일의 어떤 이런 그 완전 유명한 그런 교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지? 교방 우두머리고요. 고고하면 그대로 되니까 이게 되게 유명해집니다. 절도를 지키니까. 완전 막 음탕한 그런 데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나쁜 새끼는 있는 거야. 나쁜 새끼가 누구냐면 이 노영철이하고 이 심일청이 간 놈입니다. 그지? 자, 노영철이 간사한 놈이고요. 심일청이나 간 여자는 되게 음탕해요. 그지? 얘네들이 이춘풍한테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노영철이 간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춘풍이 싫어하겠지. 그리고 심일청 음탕하기 때문에 이춘풍이 계속 심일청 뭐라 한 거예요. 그거 하니까 이 이춘풍한테 불만을 품다. 불만을 품는데 그때 하필 누가 오냐면요. 순상에 사또가 와요. 사또가 오는데 이 사또가 문제가 아니고 사또 아들이 문제입니다. 사또 아들이 이 새끼가 색을 엄청 밝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심일청이가 화장을 떡칠을 하고 얘를 꼬셔요. 얘를 꼬시니까 얘는 뭐 심 질질면서 하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지? 그렇게 해서 얘를 완전 꼬셔버립니다. 완전 꼬시고 권력을 잡아요. 그리고 심일청은 그래서 옥경선을 이름까지 바꿔주는 거야, 그지? 완전 신분상승한 거야,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옥경선이 이춘풍 어떻게든 조질라고 이춘풍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 얘한테 자제한테 사또 자제한테 못살게 징징거립니다. 징징거리고 이 사또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 노영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또 아들한테 이 이춘풍이 기세가 너무 세가지고 너무 이제 잘났잖아. 너무 잘났으니까 니나 아니면 너 그 아빠가 나중에 여기 이게 저기 정치를 하는데 너무 방해가 될 것이다. 세력이잖아요. 근데 지방 세력이니까 그지? 이거를 저기 뭐야 얘를 조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노영철하고 사또 아들이 계속 호시탐탐 관계를 꾸민다. 계략을 꿉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경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곽석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사령인 곽석이 이 기생 매옥한테 막 집적거려요. 집적거리는데 이 매옥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딱 절개가 딱 있게. 그게 순종 안 하니까 얘를 죽이려고 그래요. 얘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 매옥을 팔만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뭐 죽이려고 하다가 팔만 찔러버린다. 이춘풍이 빡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곽석 이 새끼 잡아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매혹은 치료해주고요. 아주 이춘풍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착한 사람이에요. 그지? 근데 이게 곽석이 이 새끼는 이제 도망가다가 갑자기 배탈 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갑자기 막 스트레스 막 갑자기 받고 이렇게 해서 죽는 경우가 있대요. 이렇게 막 구토도 하고 막 배탈도 하고 뭐 설사도 하고 해가지고 중간에 이 길가에 죽습니다. 길가에 죽어버리니까 이게 옥경선이가 요때가 기회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곽석이 엄마가 있는데 얘를 뇌물로 매수해요. 매수해가지고 뭐라고 이제 거짓을 고하라 하냐면요, 이춘풍이랑 곽석이 매혹을 둘 다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사이에 두고 이춘풍이 곽석 인마를 죽였다. 그러니까 살인죄로 무고를 해버립니다. 곽석 엄마를 시켜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평소에 노영철이 사또한테 이제 계속 참소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저기 이춘풍이 계속 세력을 키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또도 마음에 안 드는 상태에서 노영철이 이제 이제 이 무고했는 걸 또 이제 사또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사또가 빡친 거야. 그지? 그래서 이춘풍은 체포해서 유배를 보내버리고요. 두 여인은 처벌해버리고요. 그리고 교방을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야? 이 저기 노영철이가 교방의 재물을 다 차지해버려요. 와, 새드 엔딩인가? 배드 엔딩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엔딩까지는 아니에요. 자, 사또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부임을 합니다. 이제 사또가 다른 곳으로 부임하니까 이제 저기 이춘풍이 돌아올 때가 되겠지, 그지? 자, 그 상태에서 이 노영철하고 옥경선이 원래부터 이 옥경선이 아게 얘기했잖아, 되게 음탕하다고. 음탕하니까 이 사또의 자제랑 사귀는 척하면서 노영철이랑 이미 사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그 경우 한 번씩 그 저기 사건 사고 TV에 보죠, 맞지? 이 저기 어떤 나쁜 남자하고 나쁜 여자하고 둘이서 짜고 착한 남자 하나 꼬셔가지고 여자랑 남자랑 이 그 착한 남자랑 나쁜 여자랑 결혼을 거짓 결혼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지? 이 착한 남자 막 부려먹고 그지? 보험금 탈락하고 그런 내용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지? 저기 뉴스에. 그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미 얘네들은 완전 그 공동체입니다. 아빠 엄만 한다. 이 저기
남친 여친이야,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이 사또가 다른 곳을 부임하니까 사또의 그 자제도 이제 가는 거야. 가는데 같이 따라가자 그래요. 옥경선한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니까 옥경선 가기 싫거든. 가기 싫으니까 뭐라고 구랄치냐면요. 네가 성공할 때까지 난 여기서 정절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빈시 같은 놈이 그래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요. 이 바보 같은 놈. 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신임 사또로 홍상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도 이제 뭐 또 그렇게 똘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홍상서가 신임 사또로 와요. 미안. 내 이거 얘기 안 했지. 여기 얘기 안 했죠. 미안합니다. 요거 한번 한번 살펴보고 다시 갈게요. 자, 7번 요 얘기했고요. 엄탕한 무리들이 사또 자자자 이충 모함해서 각적 사망 사고에 각성모를 매수해서 살인죄 모함까지 얘기했지, 그지? 이춘풍 유배되고요. 주의 두해인 처벌되고 교방 폐지되고요. 노영천 재물 쓰러가고 옥경선 사또 자제 속여가지고 사또 자제를 보내는 거야, 그지? 보낸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홍상서가 신임 사또로 옵니다. 됐죠? 자, 그때 이춘풍이 돌아와요. 이춘풍이 돌아오는데 이춘풍 돌아오니까 이 기생들의 대장이잖아. 기생들이 얼마나 이춘풍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기생들이 우르르 하는 거예요. 이춘풍 왔다고. 그걸 이제 홍상서가 본 거야. 보고 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옥경선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저거 옛날에 나쁜 짓 해가지고 잡혀간 놈이다. 나쁜 놈이 새끼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노영씨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전마가 세력이 너무 커서 쟤네들이 다시 돌아오면 이중국이 다시 돌아오면 사또한테 안 죽을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빡친 거지. 그래서 이 두 악인의 말만 듣고 얘를 처벌하려고 해요. 다시 보내버리려고 해요. 처음엔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주인까지는 좀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귀양을 보내려고 합니다. 다시 얘도 좀 정신 나죠. 여기 때 채란하고 채양 있죠. 아까 그때 그 선녀 할 때 그 도와주던 그 두 명 있죠. 그 두 명이 얘기를 해요. 사실 이렇다. 이춘풍이 원래 되게 고고한 사람이고 되게 잘하던 사람이고 기생들의 어떤 그런 이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근데 노영철하고 심일청이 이런 관계를 꾸며가지고 지금 그래 억울하게 갖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시해요. 왜? 너네는 천한 기생이니까. 그지? 그렇게 홍상수 입맛 좀 이상하다, 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명을 다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춘풍, 홍도화, 유지연 그리고 최란, 최양까지 5명을 다 보내버려요. 다 보내버리는데 좀 마지막은 좀 이상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좀 이상해. 갑자기 발리우드 같이 그래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5명이 귀향 가는 길에 모든 기생과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가는 길에 잘 가세요 해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마지막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연하는 거를 허락을 좀 해달라 그래요. 발리우드다, 그지? 그래서 마지막 공연 막 해요. 막 노래도 부르고 막 피도 부르고 온갖 거 다 칩니다. 검은 것도 띵동띵띵동 하고, 그지? 그 와중에 이춘풍이 사또도 같이 참여해 볼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또 같이 참여한 거지. 참여하니까 이춘풍 가까이서 봤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춘풍의 고고함과 풍채, 그지? 아우라를 딱 느낀 거야. 얘는 그 나쁜 짓 하는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신뢰가 약간 올라간 거죠. 그래서 민간에 추가로 조사를 합니다. 얘에 대해서 좀 추가 조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는 정말 고고한 선비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기생도 그렇고 백성의 어떤 그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주 대단한 위인이고 그리고 이 새끼들이 잘못했고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 5명이 죄를 사하고 두 아기는 뭐 처벌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쭈구리로 어디 뭐 구석에 박혀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 주인공 셋은 뭐 입신양만 안 하고요. 대성산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음악과 책을 독서를 즐기고 자식을 2명씩 낳습니다. 아들 딸 이렇게 낳아가지고 잘 키우고 그지? 그래서 잘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이제 노세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해서 지상의 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3명의 신선이라고 해가지고 삼선기예요. 됐지? 겁나 길죠. 겁나 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웬만한 데서는 안 다뤄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요거 이춘풍이 나오는 이 작품이 한 개 더 있습니다. 한 개 더 있고요. 그 주인공이 이춘풍인데 기생도 등장하고요. 평양도 나오는 같은 세태 소설인데 걔는 삼성기고 얘는 이춘풍이에요. 완전 내용이 다릅니다.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삼성기 아니고 이춘풍입니다. 이춘풍은요, 얘는 못난 놈이에요. 못난 남편 이춘풍이 빌린 돈 2,000냥하고 대출 받아서 사채 써가지고
2,000냥하고 아내 돈 500냥으로 집단위 사업하겠다고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 가는데 평양 기생도 많다 했잖아요. 기생 유추홀이라 한 애한테 이 돈을 다 탕진해요. 2,500을 다 탕진한 거야. 그지? 이게 간지면 기생유추에 이춘봉 꼬셨겠지. 꼬셔가지고 오빠 이러면서 막 돌아다녔겠지. 그러니까 이춘봉이 허허 하면서 돈 다 썼겠지. 그지? 돈 다 써버린 거 되는 거야. 추월이. 너 거지잖아. 꺼져.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추월은 다른 남자만 합니다. 더 웃긴 거는 춘풍은요 돈이 없잖아. 그래서 추월 집에서 하이노스 합니다. 개화이지, 그지? 얹혀 지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춘풍의 처가 이제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요. 자, 이쪽이 남편이 궁금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웃 사람 중에 평양으로 감사 가는 대단합니다. 감사로 가는 사람 있어요. 평양 감사로 가는 사람, 야, 장난 아닌데, 그지? 이웃 사람 부탁해서 남장을 합니다. 남장을 해서 남장도 나오죠, 그지? 남장. 그지? 앞에 삼성기도 남장 나오잖아요, 그지? 남장에서 비장 뭐냐면 형벌을 이제 주관하는 그런 이제 뭐 약간 뭐 집행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가가지고 추월하고 춘풍을 이 비장의 어떤 지위로 얘들 질책하고 뭐락하고 처벌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월을 막 뭐락해가지고 돈을 춘풍한테 찾아줘요. 춘풍한테 찾아주면서 이 새끼도 뭐락하면서 이 병신아 하면서 그지 물건 빨리 사가지고 서울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춘풍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가지고 가요. 사가지고 가가지고 허리 가가지고 가니까 이얘 뭐야 춘풍이 처가 먼저 가요. 먼저 가가지고 이제 부인으로 이제 딱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춘풍이 헛집 가가지고 내가 사왔대, 내가 물건 사가지고 이렇게 잘했대, 하면서 막 허풍 떠요. 허풍 뜨는데 얘는 이제 웃으면서 그지? 그 들어주지. 그지? 되게 여기 나온 이춘풍이 되게 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좀 비슷비슷한 어떤 내용들이 모티브가 있는데 완전 달라요. 그지?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자, 문제풀 끝낼게요. 빨리. 자, 3번. 자, 기억 보시면 두 선녀가 두 문화생을 데리고 와서 학문 얘기 한번 해보자. 자, 두 선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놀다가 이춘풍과 막 놀다가 그지? 너희 그 밑에 제자 두 명 있잖아. 가가지고 학문 얘기 좀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니까 이춘풍이 학문 얘기보다 선녀 노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 기억 니은은 뭐냐면요. 이 두 선녀가 속이고 있는 거지, 그지? 자기들이 본인 이거나 똑같잖아. 두 선녀나 두 문화생 똑같은데 그걸 숨기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가 모를까 생각하고 하면서 말이고요. 이것도 상대가 감추는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 맞지,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두 분 같이 맞고요. 그리고 나중에 되니까 사실대로 밝히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지? 자기 정체를 밝히고 잘못했어요 얘기하잖아. 그지? 그거는 들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밝힌 겁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뭔 개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서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밝히고 난 다음에 알아듣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네가 걔네들이었구나. 뭐 얘기하다가 지도 이제 마음이 좀 변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살자 하면 너는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좀 분위기.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번 전도사실. 자, 그냥 일치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낭자는 이생을 산이 유난히 선녀인 척했다. 그래서 퉁소 부르고 거문고 치니까 애들이 그 이생이 이춘풍이 올라간 거야, 그지? 됐고요. 자, 이생과 잠시 이별하고 각각 선천가 실제로 이별한 거 아닙니다, 그지? 맞지? 선천 안주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선녀를 분장하는 거야, 그지? 2번 틀렸고요. 답은 1번이네. 자, 이세 논쟁등은 정지한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장을 하고 모함을 당한 이생을 돕기 위해서 남장을 한 게 아니에요. 모함을 당한 이생을 돕기 위해 가지고 그 홍씨 그죠? 홍랑자가 네 한번 꼬셔보겠다 하고 데리고 온 거잖아. 그때까지는 계속 기생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돕기 위해서 남장을 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이생한테 가까이 가려고 남장을 하고 문사생이 된 거예요. X.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지을 짓고 용서 없습니다. 그런 애 없어요. 그냥 저희 한 번밖에 없습니다. 속인 것밖에 없잖아. 그치? 답은 1번. 또 이지하죠. 자, 2번. 여기 2번에 보시면요. 앞뒤 얘기가 다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설명했던 얘기가 다 있어요. 그지? 꼬실라고 접근했다. 뭐, 나중에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교방을 운영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여기 중간에 본문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도학자인데 기생을 데리고 가면 아우들 명분이 날아가는데, 그렇다고 기생들을 그냥 숨겨놓자니, 얘네들은 또 도수 공방할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선비로 사는 게 어렵다라는 것 같다. 그냥 너네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이 기생들이 뭐라 하냐면 저희 돈 많거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도와 유주환 신인 수천 석의 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뒤에 얘기를 듣자 하면은 이생이 평양에서 교방 운영하는데 재물을 쓰였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홍도와 유지원이 이생에게 계략을 사용한 거야. 계략을 사용한 것은 그들 자신의 별짓을 하기 위해서. 왜? 맨 처음 얘기했잖아. 얘네들이 자기 반려자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이춘풍한테 빠진 거잖아. 얘네들도 목적이 있어서 간 거예요. 자기 낭군 찾으려고. 그지? 자, 이생은 도학자로서의 성의만 책을 읽고 정답만 알고자 했던 그런 도학자의 삶을 버리는 긍정적인.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좀 고고한 거죠. 고고하다. I'm 고고하. 그죠? 아까 맨 앞에 얘기했잖아. I'm 고고하. 자, 이 삶을 버린 이유 이게 뭐야? 교방의 대장이 된 거잖아. 대장이 된 이후에도 이 고고하잖아. 그지? 그래서 교방이 되게 유명해졌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게 정도를 지키고 어떤 예의 범죄를 잘 지켰다. 그지? 긍정적으로 작용했겠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생이 된 선비에 대해 조심하기 어려움. 자, 선비된 자의 조심하기 어려움. 그지? 요게 이제 이거야. 선비 사는 게 어렵다. 그지? 도학자로서 얘 데리고 가면 좀 그렇고 그래서 선비도 그렇고 참 선비로 사는 게 어렵다.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내가 괜찮겠는데, 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홍다 유주연이 찾던 이성적 남성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내가 고고한 건 맞아요. 고고하 맞습니다. 고고하. 그지? 사실 이성적 맞아요. 맞는데 내가 참 이 고고한 입장에서 참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적 아니라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생이 아이돌 공간하거나 홍다 유주연 피해 아까 얘기했죠. 그지? 이게 입사 안 되는 생각하는 것은 자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양에 남은 이유가 되겠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서울로 내려가면 이런 꼬라지가 되니까 차라리 평양에서 그냥 교방 운영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본가에서 편지가 왔을 때도 약간 이 두 기생들이 약간 이게 계략을 써가지고 약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약간 까난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약간 속여요. 본가를. 그렇습니다. 다음 4번. 자, 그 다음에 회절 당했지. 이춘풍이 스킨십 겁나 했잖아요. 그지? 속입니다. 근데 자기도 조금 회의감이 있었어. 그죠? 약간 좀 흔들리는 게 있었던 거야. 여태까지 도학자의 삶에 대해서 조금 중간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막 중간에 뭔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뭐 공자 얘기도 듣고 저 뭐 얘기도 들었는데 참 이렇게 선녀도 진짜 신선이 또 남자인 줄 알았는데 신선이 또 여자인 경우도 있네. 그지?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옛 성년들의 어떤 말씀들이 막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거 같고 나 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건 뭐 이렇게 술 먹고 좋긴 좋은데, 그지? 뭐 이것도 과거 성현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도학에 대한 약간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절의 결과가 뭐가 되냐면요. 보통 회절을 시켜버리면은 조롱과 풍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고한 사람을 회절시켜버리면은 이 사람이 완전 이 표리부동,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 이 사람이 완전 나락으로 갑니다.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돼버리는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약간 생각이 유연성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고고한 도합자인데 얘가 완전 외골수가 아니고요. 완전 고집불통이 아니고요. 약간의 어떤 생각이 변화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줘야 돼요.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 1번입니다. 조롱이 심하다. 조롱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 선녀들이 나를 말장난하다니. 선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두 문화생 어떻습니까? 여자가 되면은 같이 데리고 살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머린 조롱을 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 조롱과 풍자의 대상으로 이춘풍 격화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자체도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춘풍이 되게 긍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 너무 답이 쉽죠, 1번입니다. 자, 근데 여화 위남, 여자가 남자가 된 거야. 남장을 한 거지, 그지? 몇 달 모실 때 이거는 그 문화생일이었을 때죠, 그죠? 소인대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소인 당에 접근했다, 그지? 그잖아. 제자, 그지? 척들의 백가지 흉기를 어찌 측량하였고라는 발언에서 소임 당하는 자의 도저신의 타인의 의도에 자연을 깨뜨려졌다, 그지? 저희 두 기생들이 막 이렇게 계략을 세워가지고 결국 회전시켰잖아요, 그지? 한번 맞고. 자, 학생의 공부가 차지 못한 연구인이 누구를 원망하냐? 발언에서 속임 당한 자의 회절이 소임 당한 자의 취약성 때문에 일어났다. 자, 학생의 공부가 내가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해가지고 완전 100% 했었으면은, 그지? 내가 이런 취약성이 없어서 난 끝까지 안 넘어갔을 텐데 내가 이 100%가 아니고 한 90%니까 그냥 흔들린 거예요. 흔들렸잖아. 선녀가 내 손잡을 때 흔들렸잖아요. 이러지 마세요가 아니고, 그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내일도 쓸데없는 짓이다. 너희들 편함이 곧 나의 편함이 좋은 도리를 해라.
네 좋을 때는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음 자한테 회절당한 경험한 이후 삶의 방식의 태도가 조금 바뀐 거죠. 원래 이게 예전 같은 꼿꼿한 고고한 어떤 선비라고 하면은 이 두 기생들이 자기 정체를 밝혔을 때 꺼져! 이랬겠지. 그런데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데리고 살자. 그냥 너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걸 봤을 때는 삶의 방식의 태도가 좀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1번이고요. 고생하셨고요. 오늘 되게 많은 걸 했습니다. 그죠? 40분이네. 고생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도 약간 세대소설 비슷한 건데 약간 인물 중심 세대소설 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거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